지금이라도 만세운동을 주동한 자가 누구이며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석방시켜주겠다. 우리 조선인 모두가 독립을 위하여 우리 조선 민족이 만세를 부른 것이지 누가 누구를 선동해서 부른 것이 아니니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른 것이었지.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이놈들. 뭐야? 이런 바다야를 건방진 조선인 녀석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어이! 네! 주님. 이만진 목사, 남성정교회 담임으로 대구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주역이었다. 그리고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3년 징역에 처해진다. 일제의 무자비한 신분만큼 대구 독립만세운동은 치열했던 애국 거사였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섬유회관 앞 도심을 가로지른 6차선 도로 주변은 1919년 대구 읍성에 서문 밖 큰 장이 있던 곳이다. 옛 장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이 바로 대구 지역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대신대학교 총장 전재규 박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구 지역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연구와 열정으로 2010년 마침내 교계와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대구 3.1운동의 발원지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울 수 있었다. 대구 3.1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유적지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대구는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3월 8일 날 일어났어요. 3월 8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이 주변이 이제 큰 장이 있었는데 큰 장에 모인 장군들과 개성학교, 신명학교, 남산교회, 제1교회 이렇게 연합해서 여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문을 읽고 출발해서 이 길로 쭉 갔는데 이 장소에 표지석을 세우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강시 소금집 앞 달구지가 있던 표지석 주변에서 독립만세 외침이 시작되고 대구 읍성 달서문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서문로를 따라 시위 행렬이 전진했다. 지금은 좁은 상가 골목이지만 당시는 대구 읍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길이었다. 대구 읍성 주요 성문 중 달서문 주변은 동산을 중심으로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사택과 교회, 학교가 모여있고 큰 장을 중심으로 많은 상점과 민가들이 밀집한 곳이었다. 대구 큰장은 전주, 평양과 더불어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였다. 장날이 열릴 때마다 인근 지역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1919년은 강제적인 한일 합방, 을사조약으로 일제의 무단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였다. 대고인 사건과 신민회 해체 등 해방운동의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민족의 신음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 신교육을 받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새롭게 일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힘입어 일본 기독청년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한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일본 간다에 있는 이제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 그게 우리가 소위 28선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독립선언문이 이제 우리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기회를 보던 국내에서도 전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이런 국내외의 소식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대구에도 전해지게 된다.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 여운영 선생을 중심으로 하고 김규식 같은 분들도 거기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 김규식 선생의 부인이 되시는 김순애 여사가 대구에 2월 달에 대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남채 선생을 만나면서 3.1운동이 독립운동이 민족운동으로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대구에서도 일으켜달라. 서울과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 인사들과 합세해 33명의 민족 대표가 선정된다.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맞춰 3월 1일 만세거사를 계획한 대표단은 전국적인 권리를 위해 각 지방의 참여를 요청하게 된다. 영남 지방 책임자로서는 이제 이갑성 선생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때 2월 23일이니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거의 일주일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갑성 선생이 이제 영남 지방에 내려오면서 부산으로 또 마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대구 제1교회 당시 남성정 교회 이만진 목사는 경북로의 서기로서 대구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기독교 대표였던 이갑성은 그런 이만진 목사를 찾아온 것이다. 첫째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1000명 교인, 요새식으로 하면 10만 명 교인 정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개성학교 설립교사고 YMCA 초대 이제 회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대구 지역 사회에서의 정신적 영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역시 가장 응집력이 강한 그러한 종교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 조직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그 신민의 사건 또는 백오인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소위 이름 있는 그런 단체들은 다 해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유일하게 소위 전국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와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체가 있었다면 교회였다라고. 교회는 전부 모여서 한글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지도자층 인사들은 보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1일 드디어 서울과 평양에서 대대적인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다. 민족 대표들이 서명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독립만세의 함성이 온 시가지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이용상, 최재화를 통해 대구로 독립선언문이 전해진다. 이 독립선언문을 품에 안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3.1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검문 검색이 대단히 심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옆에 앉은 여성에게 이것을 좀 보관하도록 전하고 마침 검문을 당하고 나니까 대구역에 도착해서 대구역에 내려서 이 독립선언문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여성이 다가와서 맡긴 물건을 찾아가세요. 대구에 3.1 독립선언문이 전달된 것은 3월 2일경쯤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 1일 경성에서의 만세거사는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서울과 평양에서 사용된 독립선언문 200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대구에서도 함께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좋소.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라를 구하자는데 무슨 다른 뜻이 있겠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오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죄는 연약하오니 민족을 위해 불같이 일어난 이 나라 젊은이들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서 소위 그 김태련 그 조사에게 그것을 넘겨주죠. 넘겨주고 또 김태련 조사는 뭐 2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그 등사를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결심한 이만진 목사는 남산교회 김태련 조사와 백남채 장로, 서문교회 정재순 목사, 김영서 장로와 논의하여 장날인 3월 8일 오후 2시 큰장에서 만세운동을 거사키로 결정한다. 남산교회, 제일교회, 나아가서 서문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그 당시 대구 중심의 경북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세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서로 경북노회의 또 지도자로서 연결되어지고,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속에 개성학교 교사였던 백남채 장로와 김영서 교감은 같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규합해 비밀리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같은 대구 YMCA 회원이자 개성학교 교사를 지낸 이재인 선생을 통해서는 신명여학교에 참여를 약속받았다. 그리고 마침 인근 대구 성경학교에서 특별 강습회에 참석 중이던 경북지방 교회 지도자들도 합세키로 한다. 동산을 중심으로 큰장 주변의 교회들과 기독학교들이 연합하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션 스쿨인 개성학교 선생님들이 전원 다 동원되었고, 신명학교 모두가 다 동원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초기에 구성된 이 YMCA, 이런 단체가 연합해서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갔고.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의 독립만세운동의 특징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주축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 운동의 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개성학교 교사 최성원과 평양숭실전문학교 학생 김무생을 통해 현 경북고등학교인 대구고등보통학교와도 연결되면서 본격적인 대구 독립만세운동의 서막이 오른다. 대구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된 개성학교 아담스관. 1908년에 세워진 아담스관은 당시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던 건물이다. 건물 뒤쪽 좁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당시 개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지하실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3.1운동을 대구 지역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해내던 그 비밀 지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게. 거사 하루 전인 3월 7일 조짐을 눈치챈 일본 경찰은 백남채 선생을 예비 구속한다. 비가 오는 어두운 밤 3호만 감시를 피해 교사와 학생들은 지하실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쇄된 독립선언문을 자전거에 싣고 칠곡, 인동 등 경북 각 지방으로 전달한다.
이곳은 상주지방으로 갈 독립선언문일세. 예. 오늘 낮에 백남채 선생께서 예비 검속되셨으니 자네도 각별히 몸조심하게. 잘 예. 부탁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개성학교에서 어떤 그 연고 있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 3.1 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각 지방으로 이제 그것을 전달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어졌죠. 당시 기독학교로서 대구 만세운동에 참여한 신명여학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신명고등학교 100주년 역사관에서 당시의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 1907년 부마태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신명여학교는 여성교육의 산실이었다. 이재인 선생과 졸업생 이선혜, 임봉선이 학생들을 독려했고 당시 졸업생을 포함해 전교생인 40여 명의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할 때란 믿음 때문이었다. 아마 여학생으로서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도 모를 그러한 그 운동에 참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건데,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신명의 그 동문 선배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들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엔 당시 신명여학교 2학년생 14살의 나이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던 고 김학진 할머니의 친필 회고록이 전시돼 있다. 이 글을 통해 민족 독립을 위한 신명여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하루는 상급생 언니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제의 압제 아래 있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성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는 기숙사 이방저방에 쫓아다니며 태극기 만들기와 그날 입고 나갈 의복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우리 학교 학생 의복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가 교복같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끈이 달린 치마 허리를 떼버리고 반드시 조끼 허리를 만들어 치마에 달라는 특별 지시를 받았다. 이유는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가는데 안전하고 특별히 일경들에게 체포당하면 어떤 악행과 모욕을 당할지 모르니 꼭 조끼를 만들어 치마에 달아 입으라는 부탁이었다. 그때부터 여학생들의 치마가 조끼 허리로 변한 것이다. 큰장옆 동산에 있던 선교사 사택은 이제 동산의료원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중 교육역사 박물관 2층에 설치된 대구 3.1운동 기념관에도 고 김학진 할머니의 편지와 당시 상황을 고증해 만든 교복치마 저고리가 전시돼 있다. 당시 이제 신명여고 학생들 입장에서 3.1운동을 하기 위해서 끈이 달린 치마 허리는 따내버리고 이제 조끼에다 치마를 연결했다는 것이죠.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자기 치마의 허리를 따내고 조끼를 연결할 때 그 바느질을 해낼 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비장한 심정으로 마음의 결심을 다잡던 밤이 지나고 3월 8일 만세고사 당일이 되었다. 우리 그럼 서문장터에서 만나세. 그러세.
3월 8일 당시 개성학교 상황은 어떠했을까? 복사해서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다행히 1919년 3월 7일과 8일에 학교 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이라든가 3월 7일자 학교 일지에 정확하게 학생 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합쳐서 총 46명이 전교생이었던 것이고 3.1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약 4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3월 8일 일지엔 오전에 비가 왔었다고만 기록되고 학생인원 칸은 비어있다. 만세거사를 직전에 둔 다급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일찍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기숙사가 그 당시에는 여기가 큰 길이었고 요 양쪽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쪽 그 건너편에 보면 동산 의료원이 있는 저쪽으로 3일로라는 길로 지금 그 전날 비가 와서 아마 땅이 질어서 고무신에 뭐 흙을 묻히며 치마에 흙투성이가 된 채 그러니까 이제 그 솔밭에 학생들이 335로 흩어져서 그 뒷길을 따라 가지고 그 서문장터로 이제 전부 다 잠입해 들어가는. 개성학교, 신명리학교 학생들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동산 솔밭길을 지나 언덕을 내려오면서 달성천이 흐르는 큰장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중요한 비밀 통로였던 현 대구제일교회 옆 동산의료원 언덕길은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 3.1운동길이라 명명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 일 또한 대구 3.1운동 재연추진위원장을 맡은 전재규 박사와 여러 역사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덕분이다. 여기에 모일 때는 전부 장군으로 또 일반 사람으로 다 복장을 하고 여기에 모여서 이 달성천 가까이 가면서 어떤 사람은 바구니를 이고 장 보러 가는 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러 가는 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로 다 모였는데 거사를 앞둔 학생들이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지났을 대구 3.1운동길. 이젠 계단으로 정비되고 대구 3.1운동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물도 부착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당시 학생들이 내디뎠을 힘찬 발걸음 소리를 대신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오후 2시가 되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으니 시작합시다. 아직 대구 후보 학생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학생들과 교계 지도자들은 이미 약속된 시간 안에 3월 8일 오후 2시쯤을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서문박 시장 장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강씨 집 앞에 그 소금 파는 이제 가게 앞에 사람들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대구 고보 학생들이 아마 조금 1인 교장의 눈을 피해서 이제 오면서 또 거리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때는 일본 경찰들이 이미 알아차리게 된 거죠.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둘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개의 발표하라. 그 가만히를 쌓아두고 그 강씨 집 앞에 그 달구지에 이제 소위 김태련 조사가 올라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독립선언서를 서울서처럼 그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낭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급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독립선언서 그 긴 장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공약 3장 있지 않습니까? 그 김태련 조사가 그냥 공약 3장을 읽는데 이미 뭐 일본 경찰들이 와서 그냥 그를 끌어내리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이런. 셋째, 일체의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운명정당하게 하라. 이게 조세지. 그 이만지 목사님의 아들인 이성애 목사님, 그때 개성학교 1학년입니다. 부자간에 함께 참여를 해서 6개월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김태련 조사의 아들은 독립운동에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만지 목사님이 다시 그 소위 그 달구지로 되어진 연단에 뛰어 올라가서 대한 독립만세,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또 장을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다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대한 독립 만세! 불길같이 퍼져나간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그동안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과 아픔을 비로소 표출하는 절규였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거룩한 애국신앙의 모범을 보인 대한민국 믿음의 선조들. 그날의 함성은 대한민국 독립을 확신하는 기도의 함성이며 간구의 외침이었다. 맹렬한 만세 행렬은 서문로를 지나 읍성안 대구경찰서 앞으로 행진해 나갔다. 지게꾼, 양복쟁이, 병원 소사, 머슴, 전당포 주인, 약방 주인, 주점 종업원까지 합류하며 만세를 불렀다. 동성로로 접어들어 달성군청 앞에 이르자 보병연대가 출동해 전투태세로 앞길을 막았다. 대구 읍성을 태극기 물결로 뒤덮었던 만세 시위는 무장한 일본 군병에 의해 잔악하게 검거, 해산되고 만다. 이날 176명이 체포돼 신문을 받고 그중 76명에게 징역이 선고된다.
만세운동을 지휘한 이만진 목사에게 3년,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낭독한 김태련 조사는 2년 6개월, 김영서, 백남채 장로에겐 각각 징역 2년 등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을 들어 무거운 형을 판결한다. 주요 인물이 연행되면서 시가지는 조용해졌지만 대구의 만세운동 불씨는 이미 경북 각 지방으로 옮겨부터 확산되고 있었다. 이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장에 온 사람들이 선산, 구미 여러 지역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대구 성경학교 강습회 참여 회원들도 만세운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그건 당시 성경학교 학생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각 교회를 경북 지방 각 교회를 지도하는 그 당시 조사들, 소위 각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 대구의 3.8 독립 이 만세 운동이 그 이후에 4월 한 10일까지 대구 경북 각 지방에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대구에서 있던 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경북 지역 전역에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사역이 일어납니다.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의성, 칠곡, 경주, 안동, 영덕, 상주 등 각지로 확산돼 경북과 경남 전역에 태극기 물결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개성고등학교. 치열했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선배들의 기독교 정신과 3.1 독립 정신이 숨쉬고 있다. 부족들을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2009년 대구 지역 최초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인가를 받은 기독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흰머리가 굉장히 시적으로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아. 이별하고 이별해야지 만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란 잠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매년 3.1운동 재연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그 정신을 전한다.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한 개성 3.1운동 기념탑이 아담스관 앞에 세워져 있다. 개성학교 연역관에선 당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이를 경북 각지로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개성 학생들의 무거운 형량을 확인할 수 있다. 3.1 운동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 그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총 76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개성학교 재학생이 35명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6명 중에 개성학교 재학생이 35명이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일제에 저항하였던 그 정도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연행된 개성학교는 그 후로 1년간 휴교당한다. 독립만세운동 참여로 휴교당한 학교들 중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듬해 4월 다시 개학하면서 학생 수가 1920년엔 133명, 1922년엔 416명으로 급속한 성장이 일어난다. 그때 당시 3.1 운동에 우리 선배들이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는 바로 이 기독교 정신과 3.1 정신이 같이 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개성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예비학교 때 이러한 그 개성인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그 가르침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의감과 또는 민족의식과 또는 독립의식과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는 남녀공학이 된 신명고등학교. 이곳에서도 기독교 교육 정신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일어선 신명 여학생들의 숭고한 3.1운동 정신을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 40여 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재인 교사와 학생 3명이 1년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저희 신명학교의 기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을 포함하여 전교생이 참가한 이 3.1운동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3.1절이 잘 뭔지 모르고 3.1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 선배들의 이러한 숭고한 독립정신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재현 행사를 계획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8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대구 지역 기독교인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온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대구에서 3.8 만세운동 때 제일 선두에 나가서 근 천여 명의 청중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끈 분이 이분인데,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민족과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이만재 목사님이 하셨다. 분명한 것은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은 나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3.1운동에 목숨을 걸고 또 경찰들한테 고문을 받은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교회에 더욱 집중됐지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3.1운동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양 종교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그런 종교로 인식되어졌다가 3.1운동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구나, 저분들이 정말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구나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3.1운동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20년도 이후에 급속한 한국교회 제2기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 결과 대구 제일교회와 동산병원을 중심으로 1920년에서 1925년 사이 125개의 교회가 생겨나는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우리 독립사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사하고 대단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아직까지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6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의식을 매년 세계 어떤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의 정신을 우리들이 계승해 나가야 우리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발전하고, 3.1운동 1919년 당시에 그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약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2%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3.1운동이라고 하는 최고의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도전이 되고 반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민족과 교회 사랑운동,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게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자, 민족과 아픔을 함께하고 소망을 함께하고, 이런 이제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여 년 전 대한민국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보여준 신앙은 민족의 아픔을 안고 행동하는 애국애족 신앙이었다. 1919년의 그 거룩한 함성은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